네, 5월 28일 비트코인 시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4,500만 원 선을 만들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지금 상황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자리를 좀 지켜주는 게 좋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또 바로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해 버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어느 정도 좀 다져주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지금 잘 다져주고 있고, 지금 잠깐적으로 보면은 지금 4,500만 원 선이 지금 계속 밟고 있는 선이 되는, 지지선이 되는, 보면은 이렇게 4,500만 원 선이 지금 계속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얘들이 뚫으려고 하는 이 선은 보이죠? 초록색 선. 지금 뚫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좀 잘 다져주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더 이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이 파란색 선 하나 보이시죠? 조금 이따가 이야기 드릴 건데 선물 만기일이거든요. 과거의 선물 만기일 여러분들도 다 보셔서 알 겁니다. 선물 만기일 때는 가격 변동이 컸는데 이번에는 레버리지가 강제 청산이 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래 보통 평균적으로 선물 시장이 이제 마감될 때쯤에는 이때 4월은 워낙 여기에서 하락이 컸기 때문에 별 큰 요동은 안 쳤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렇죠. 여기 3월 26일 선물 만기일에도 하락을 계속하고, 그리고 여기도 26일 전에 하락을 좀 많이 크게 해주고, 1월 달에도 조금 하락을 빠지고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상승폭이 컸을 때 마감일이 오면은 조금 하락도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선물 만기일이 끝나고 상승을 하는 구간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만기일이 끝나고 상승을 하는 구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만기일 지나서 여기서 이제 상승을 치고 나가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매수 타임 그냥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여기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 밑에서 어느 정도 받쳐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4,200만 원 그 선에서 한번 얘들이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지를 해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리스크야 감수할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 리스크야 감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가능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하고, 여기 이제 선물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9일 새벽이거든요. 29일 새벽이니까 그 시점에 또 이제 상승하는 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나쁘지가 않아요. 뭐 힘이 완전 빠져버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뚫기 위해서 진입을 했고, 지금 잠깐 흘러내렸죠. 흘러내린 정도도 아니죠. 그냥 잠깐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4,500만 원 선을 꽤 잘 지지를 하고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매수하고 수익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전체적인 시장 같은 거 보셔도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을 조금씩 하고 있죠, 다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납을 조금 한 것뿐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크게 뭐 하락이 오지도 않았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기회 한번 잡아서 수익 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뉴스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유명 편의점이 도지코인 등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결제 수단으로 수용을 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거냐? 자, 유명 편의점 체인시츠가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를 수용하기로 했다. 도지코인만 한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등 이런 화폐를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총 63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6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매장에 비트코인 ATM기를 설치한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연말부터는 실제 주유소 매장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주유요금 결제도 지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하는 곳이 점점 늘고 있는 거죠. 좋은 겁니다. 이렇게 결제를 수단을 도입을 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첫 번째 뉴스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ETF 출시를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ETF 출시를 신청을 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ETF 미국에서 신청을 했죠. 그런데 지금 원래 기한 넘겨서 이제 6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 승인을 하지 않을지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을 보고 하니까 ETF가 승인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이더리움도 뛰어드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요즘 일 열심히 하죠. 런던 하드포크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2.0으로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SEC 신임위원장이 누구죠? 게리 겐슬러죠. 게리 겐슬러는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친화적인 인물인데 이 게리 겐슬러가 이제 친화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이제 승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암호화폐가 시세가 급락을 많이 하죠. 그리고 급심한 변동성이 암호화폐 ETF 열기를 한풀 꺾어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저번에 제가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이번에 오히려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줌으로써 ETF 승인의 기회가 더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버블이 너무 많이 껴있는데 ETF까지 출시를 해버리고 하면 안 되겠죠. 승인을 해주고 하면은 더 위험하겠죠. 오히려 거품이 많이 빠졌고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이번에 가능성이 저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승인이 돼버리면은 진짜 미국에서 정식적으로 인정을 해줘버리는 거죠.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ETF가. 자, 비트코인 ETF가 출시돼서 승인되고 이더리움까지 이제 줄줄이 승인돼 버리면은 제가 이더리움을 좋게 보고 있죠, 계속. 이더리움이 미래다라는 뭐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시총 2위로서 그리고 뭐 관리가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뭐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번에 방식도 POW에서 POS로 바꾸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자, 다음 뉴스로 암호화폐 고래 지난주 폭락장 속에 비트코인 77,000개를 매수를 했다. 77,000개면은 현 시세로 약 30억 달러 상당이다. 30억 달러면 3조 정도 되나요? 3조 정도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계속 이런 이야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고래는 이제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지금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이 끝이 났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매수가 안 들어가고 뭐 고래나 기관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됐을 때 이제 시장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고래들은 떨어졌을 때 계속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2차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하이머스키 뭐 그래프 뭐 이야기를 했죠. 하이머스키 그래프 같은 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처음에 뭐죠? 기관들이 먼저 매수를 하죠. 자, 여기죠. 자,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자,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먼저 들어갑니다. 매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여기에서 매수를 하죠. 그리고 대중 참여. 제가 저번에 이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이 그래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하이먼 이 그래프가 왜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여기에서 그럼 또 똑같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나중에 여기에서 기관들이 투자하고 뭐 대중 참여 이게 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그리고 고래들도 매수를 계속 한다라는 거는 아직 시장이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6조 달러 예산안, 이것도 좀 빅뉴스인데, 원래 규모가 크게 예산안을 짜고 지출을 한다라고 부양책을 지출한다 했는데, 자, 5월 27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연방정부 예산으로 최대 규모의 6조 달러를 편성하겠다 발표를 하고, 그리고 연방정부 지출을 31 회계 연도까지 8조 2천억 달러로 늘릴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7% 급등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왜 상승을 하냐? 돈 많이 풀면은 왜 상승이 되냐? 자,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현금 투자를 할 수 있는 희소 자산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자, 저번에도 항상 이야기했죠. 저희가 저번 영상에 인플레이션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달러를 많이 풀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전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달러 같은 거를 막 사놓는 사람들 많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대체로 다른 걸 어떤 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금도 있고, 뭐 그래서 뭐 골드바 같은 거 이렇게 막 집에 몇 개씩 이렇게 놔두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지 이 달러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데 어디 하냐, 뭐 주식도 있고 금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코인 쪽이 이제 변동이 많이 크고 하니까 사람들이 코인 쪽으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뭐 이제 B2족 이런 쪽들은 다 나중에 금리 인상이 우려가 될 때마다 왜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냐, 부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돈 계속 푼다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나중에야 이제 인플레이션 터지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 전에 수익 내면 됩니다. 자, 아까 말했던 거 18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이 5월 28일 만기가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항상 옵션 만기 전에는 조금씩 하락을 많이 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진짜 청산이 많이 돼서 크게 뭐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시점 지나면 또 한번 달려주지 않을까. 물론 떨어질 수가 있지만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를 지금 계속 못 뚫고 있죠. 이것만 좀 뚫어주고 하면은 좀 앞으로 참 또 많이 달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게요. 자, 미 재무부 산하 핀셋 국장 대행이 암호화폐 원래 규제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미리 걱정을 하죠. 자, 보면은 컨센서스 2021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원래 규제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 트럼프 정부 시기 때 논의됐던 바이든 정부 시기 때도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규제안 얘기하고 하는데
막상 결정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는 현 시점에 부담스러운 이 규제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핀셋은 $10,000 이상 암호화폐 거래 보고 의무화를 적용하고 $3,000 이상의 암호화폐 출금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최근에 지금 미국이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죠. $10,000 이상이면은 이제 뭐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도 미리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미리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알아서 잘 흘러가니까 왜 굳이 사서 미리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이렇게 왔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셔야 될지가 제일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만약에 산다고 추천을 한다면 일단은 전 세타, 지금 세타 퓨엘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보면은 지금 다른 그래프들 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뭐 밑으로 살짝 이렇게 꺾이는 꺾이는 추세는 아니겠죠. 잠깐 조정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지금 떨어지는 잠깐 추세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추천드릴게요. 전 첫 번째로 세타 토큰 추천드립니다. 세타 토큰은 그리고 이번에 또 있죠. 메인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면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뭐 매수 강요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가 봤을 때 세타 토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다. 첫 번째로 세타, 이거 적어 놓을게요.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 하나씩 좀 전 적어 볼게요. 그냥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거만 무조건 믿고 막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좀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가격 9,600원. 전 세타 토큰 일단 첫 번째로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저의 주관적인 저의 객관적인 입장이니까, 객관적인 입장이니까. 에이다가 좀 올랐어요. 에이다가 올랐는데 에이다도 이번에 일정이 또 잡혀 있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좀 높죠. 조금 내려야 돼요. 한 1750까지 오면은 전 그때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에이다도 그렇고.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온톨로지 가스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NFT가 지금 조금씩 힘을 또 받고 있어요. 지금 NFT 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꼬리를 이제 위로 올려가는 이런 구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이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왁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왁스는 최근에 그리고 또 토큰을 소각을 했더라고요. 왁스 제거 196이죠. 왁스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약 매도 걸어 놓으시는 거 추천을 해요. 예약 매도. 나중에 예약 매도를 걸어서 이렇게 잠깐 반등을 치는 이런 구간들 때 빠르게 팔고 나오는 거, 뭐 장기로 가져가는 건 별로일 것 같고. 칠리즈는 우리가 픽으로 나갔던 거죠. 우리가 그때 333원, 현재가 333원대 나갔는데 그때 400원까지 올랐고 괜찮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물려 있는 것들 대응책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번에 하락이 너무 많이 컸잖아요.
손절해서 빠져나왔을 구간들이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손절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손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르면은 잘 팔면서 손절은 아예 안 하시면서 이제 대응책 많이 물렸을 때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데, 솔직히 저는 대응책이 아니라 하락을 얼마 하면은 뭐 10%면은 하락 10%면은 손절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대응책이라고 하면은 뭐 똑같죠. 뭐 존버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 존버해서 원금까지 복구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오른다. 이런 식으로 오른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서 여기 팔고, 여기에서 사서 여기 팔고, 여기에서 사서 여기 팔고, 여기에서 사서 여기 팔고, 여기에서 이 방법이 제일 좋죠. 그러면 수익을 배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워낙 여러분들이 다양한 코인들을 사기 때문에 이 그래프 왜 이런가? 피르마도. 자, 제가 지금 알트 시장 제대로 오기 전에는 메이저로 그래도 가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더리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수익을 냈던 구간이 여기거든요. 이번에 이쯤에 샀죠. 이쯤에 사서 그냥 작게 먹었어요. 한 10% 정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면 한 이쯤 왔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저점이다 하는데 오르죠. 오른다 싶은데 또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추세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고. 사람은 최저점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올라갈 때 무릎에 사서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어깨쯤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잘 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추세가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아직 회원분들 뭐 무료방에 있는 분들이나 카바도 괜찮네요. 카바 이 코인은 제가 뭐 제대로 본 적이 없던 코인인데 그냥 그래프 상으로 이런 코인들이 나중에 이제 가다가 한번 이렇게 확 찍어주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카바 일단 저거는 넣을게요. 좀 더 보는 걸로. 스텔라도 우리 그때 733원에 샀죠. 733원에 사고 그때도 수익 빠르게 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보면은 한 며칠 안 걸렸죠. 그때 우리가 이 구간에서 사서 한 30% 가는데 한 3일 걸렸었죠. 그때 못 팔고 여기에서 못 팔았다 했는데 다시 또 기회 왔었어요. 요거 그때 5월 7일날 나갔으니까 다 정리하셨겠죠. 스텔라 루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텔라 루멘도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얼마나 다져주는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 이거는 한 6월 2일까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조금만 이렇게 다져주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때 바로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 스텔라도 이쁘네요. 괜찮네요. 이것 좀 제가 적어 놓는 이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저도 좀 기억 좀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했던 거, 좀 힘든 코인이죠, 메타. 근데 메타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점점 올라가려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디움 지금쯤 주우면 진짜 좀 낮은 가격일 거라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는데 메타 볼까요?
자, 메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일정 있죠. 6월에 메타파이 출시됩니다. NFT 묻힐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연말쯤에는 그 디파이까지 묻힐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타파이라고 요즘 NFT가 강세잖아요. NFT가 강세인데 지금 NFT 묻히려고 하는 거니까, 자, 조금만 더 기다려서 저녁쯤에 이거는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메타파이 좀 괜찮다고 봅니다. 아, 메타파이라 메타디움. 자,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 네, 메타디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구간 이렇게 이제 지금 받쳐주는 구간 좀 잡아지면은 여기에서 치고 내려온다. 내려왔을 때 한 이 구간에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고, 여기에서 또 떨어진다, 이 리스크까지 감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면 좀 안전선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91월 정도면 안정선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는 한 이 정도 가격에는 매수할 것 같아요. 119원 정도. 메타가 얼마죠 지금? 음, 138. 아까 최근 얼마였죠? 90원 정도?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대로 사라는 거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근데 이렇게 살 거예요. 저는 살 건데 여러분들 그냥 따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생각을 그냥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랑 저랑 생각이 맞다면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생각이 다르다 하면은 매수하지 마세요. 괜히 매수하라는 것처럼 들릴까 봐. 매수 제가 뭐 사라고 얘기를 해서 뭐 사든 뭐 안 사든 뭐 여러분들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고, 제가 지금 이제 보유 포트를 짤 때 지금 메이저급 위주로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메이저급 위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왜냐면 지금 메이저급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저번에 보셨죠? 하락을 했지만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죠. 알트코인들은 당연히 뭐 한번 미친 불장 오면은 진짜 크게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안 오르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오르고 계속 묶여 있는 애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메이저급 위주로 저는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메이저급 위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네. 자, 일단 저는 보유 포트 만약 짠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NFT도 넣고 뭐 알트코인 하나 두 개 넣고 메이저 코인 위주로 가고, 그리고 호재가 지금 예약돼 있는 것들 뭐 에이다 세타 토큰 같이, 세타 토큰 뭐 메인넷이나 뭐 이런 거 6월 30일 날로 잡혀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 위주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호재만 따라가시면 안 돼요. 뭐 일정 보고 뭐 이 코인 뭐 앞으로 호재 있네, 하락장 때는 호재가 먹히지를 않아요. 음. 만약에 이렇게 호재가 있잖아요. 하락장 때 호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요 정도 오를 거예요. 요 정도 오르고 다시 떨어져요. 하락장 때는. 상승장 때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막 하잖아요. 투자를 하고 이제 뭐 어디 투자하고
할지 모르고 막 이제 뭐 계속 오르고 막 이럴 때 호재가 터지면 완전 더 떡상을 하죠. 근데 이게 하락 추세일 때는 호재가 터져도 그냥 이렇게 하락, 그냥 잠깐 이렇게 반등하고 이렇게 내려가요. 호재 따라가시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자, 비트코인이 이 자리만 잘 지켜주고 한다면은, 이 자리만 잘 지켜주고 한다면은 이번 6월부터는 또 다시 달리지 않을까. 이번 선물 만기 끝나고 또 좋은 그림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리딩은 여기까지, 좀 길게 했네요.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뭐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려면 참고하시고, 일단은 5월, 4월, 4월 중순부터죠.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장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다시 이제 빠르게 복구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네요. 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 지금 120평선, 여기 100, 초록색 선 보이죠? 지금 여기 120평선이고, 그리고 여기가 240평선입니다. 아직 이거 뚫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딱 맞아 가고 있어요. 여기 240평선이 지금 이 초록색 구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주면은 좋습니다. 그럼 추세가 다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추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은 한 6월 2일부터 또 이제 여기에서 상승 이렇게 쳐줘 버리면은 가격도 잘 버티고 있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는 편이고, 지금도 횡보를 조금씩 이렇게 해주면 제가 봤을 땐 6월 2일쯤에는 진짜 한번 터지는 기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아예 없이 수익 버신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리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